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것은 코르틴입니다. 자, 함수의 실행 순서는 void start가 되면은 이 내부를 돌면서 어떤 함수를 만나게 되면 이 함수 내에서 실행을 하고 이 함수가 끝까지 도달을 하면은 다시 여기로 가서 그 다음 줄부터 또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서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맡는 부분이 메인 루틴, 이 함수 내부를 서브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코어 루틴은 뭘까요? 협동하는 루틴입니다. 일반 함수 같은 경우는 메인 루틴에서 서브 루틴으로 갈 때 서브 루틴의 끝에 도달해야만 여기로 돌아가죠. 하지만 코르틴의 형태는 이런 형태인데요. 함수를 일반 함수처럼 호출하는 게 아니고 스타트 코르틴이라고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스타트 코르틴 안에 매개변수에는 iNumerator를 넣어야 합니다. 코르틴의 반항 형식은 iNumerator고요. 여기서는 YieldReturn 구문이 들어가서 1초 동안 대기할 동안에 여기를 쉬고 다음 구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를 프린트를 찍어봤을 때 코르틴은 쉬기 때문에 YieldReturn으로 양보를 하기 때문에 임시로 쉬고 여기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1초 뒤에 여기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가 뜨고 1초 뒤에 myCore가 떴습니다. 유니티 이벤트 함수의 실행 순서를 검색해 보면은 이런 라이프 사이클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yield가 붙어있는 부분이 다 코르틴 안에서 실행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fixed update 다음에 실행을 하네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다음에는 또 4개가 있는데 yield null, yield wait per second, yield www, yield start coroutin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다음에 실행이 돼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이렇게 끝나고 레이터 업데이트 되고 카메라 관련하고 온드로우 기즈모, onGUI 다음에 end of frame 됐을 때 yield wait for end of frame 한 프레임의 모든 주의가 다 끝났어요. 코르틴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르틴을 iNumerator 반환 형식으로 만들면은 아무것도 내용을 작성하지 않으면 코드 경로 중 일부만 값을 발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의 YieldReturn 구문이 필요한데요. 최소한 하나의 YieldReturn 구문을 쓰게 되면은 오류가 사라지게 되고요. 1초 쉬고 프린트 1초, 그리고 또 1초를 쉬고 프린트 2초, 또 1초를 쉬고 프린트 3초를 찍어 볼게요. 1, 2, 3 됐네요. 스타트 코르틴을 하는 부분이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중복이 되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1초, 2초, 3초가 섞여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코르틴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해서 매 프레임마다 스타트 코르틴을 하는 것은 이거를 다중으로 함수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if 문안에서 키를 딱 누르는 순간 한 번 호출하는 것은 됩니다. 한 번 호출하도록 해야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죠. 어느 시점에 딱 시작을 했을 때 1초, 2초, 3초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YieldReturn null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null은 업데이트의 한 프레임, 그러니까 타임과 델타 타임의 시간 동안을 대기하는데요. 우리가 실험으로 업데이트해서 백키 다운을 한번 했을 때 시작하는 타임 델타 타임을 찍어보고 myCoroutine 내에서 타임과 타임과 YieldReturn null을 대기하고 타임과 타임을 찍으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대략 이 값이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1번을 눌러보니까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이 둘을 빼니까 0.0094 정도 나왔고 여기서 한 프레임은 0.01이 나왔습니다. 왜 비슷하지만 다를까요? 프레임과 프레임이 항상 같지 않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아두면은 YieldReturn null이 한 프레임의 타임 델타 타임 시간 동안을 대기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하나의 플로트 0에서 5까지 가는 밸류를 만들고 코르틴 내에서 while문을 돌려서 밸류 0호에다가 타임 델타 타임만큼 플러스 는으로 추가를 합니다. 계속 더해집니다. 그러면 5초 동안 점점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YieldReturn null을 해가지고 while문을 끝까지 돌리고 마치 이 안쪽이 업데이트와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돌 거예요. 그래서 0호가 5초 이상이 돼버리면 브레이크를 해서 while문을 빠져나가고 while문을 빠져나가게 되면은 끝까지 도달해서 이 코르틴은 끝나게 됩니다. 키패드 1번 눌러보니까 네, 증가하다가 3, 4, 5가 되니까 멈춰가지고 코르틴이 끝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초가 끝나면은 정확히 5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를 갖거나 크게 해주고 브레이크를 하기 전에 마지막에 5를 대입하고 끝내면은 정확히 끝나면 5초가 되는 거예요. 네, 5초가 되면은 정확히 멈췄습니다. 이거를 코르틴 없이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업데이트에서만 처리를 했다면 이것보다 더 복잡한 로직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르틴은 이렇게 시간 차이를 내는 부분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정해져 있지 않고 while과 YieldReturn null 해가지고 그냥 무한 반복을 하게 돼버린다면은 그냥 업데이트를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부터 끝날 시점까지가 정해져 있으면은 코르틴을 쓰시고요. 이럴 때는 YieldReturn null 하면서 하면은 아주 간단하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YieldReturn
리턴 웨이트 볼 세컨즈입니다. 이거는 매개 변수로 플로트 초가 들어가서 0.5초를 대기하고 싶다 하면은 대기가 되고요. 1초를 이렇게 대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누르는 순간 1, 2, 3이 되어서 정확히 프린트가 찍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Y를 돌릴 수가 있는데 1초 동안 여기를 무한 반복을 해요. 그러면 업데이트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업데이트는 매 프레임마다 1초에 대략 60번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걸 실행해 놓고 1초 동안 판단하게 한다면은 업데이트보다 정밀한 판단은 아니지만 느려도 되는 판단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새로 Y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네, 1번 누르니까 1초마다 이게 무수히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느린 판단을 해도 되는 로직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는 시간을 정해주고요. 여기서 wait for second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룰을 쓰는 순간 힙의 새로운 공간이 할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캐싱을 해야 가비지 컬렉터에 부담이 덜한데요. wait for second 형태로 딜레이 1, 저는 딜레이하고 초를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new wait for second 1 F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캐싱을 해놓은 부분을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더 최적화를 하고 싶다. read only 써주면 되고요. 스크립트로 utils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쓰면 되겠죠. public static read only는 런타임 상수라고 해서 런타임 중에 상수로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왜 const는 못 쓰냐면 이 부분이 상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const는 컴파일 상수인데 저장해서 보면 여기가 빙글빙글 도는 부분이 컴파일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const는 여기에선 쓸 수가 없고요. read only만 쓸 수가 있습니다. 지워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util 클래스가 있다면은 utils에 delay 1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역시나 1번 누르면은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wait for second 리얼타임은 time.timescale을 조정을 해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리얼타임이 안 붙은 시간 같은 경우는 타임스케일에 영향을 받아서 0.5로 하면은 다 슬로우 모션이 돼버려요. 하지만 리얼타임이 붙으면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time.timescale에 영향을 받지 않고 1초 동안 계속 호출을 하고 있죠. wait for fixed update입니다. time.fixed 델타 타임과 똑같은 시간 동안을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time.time을 찍어보면은 네, 이렇게 계속 간격마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정지를 해서 보면은 0.02 정도네요. 그러니까 edit 프로젝트 세팅의 타임 부분에 보면은 fixed time 스텝이 0.0이죠 기본으로. 그래서 그 시간 간격 동안을 정확히 나옵니다. 가끔씩 이렇게 9999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wait for fixed update를 사용해서 Y를 돌린다면은 void fixed update에서 작동하는 거와 똑같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time.delta time을 쓰는 게 아니고 time.fixed delta time을 써서 프레임 간의 시간 차이를 보완을 해줍니다. 역시나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뉴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캐싱을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가비지에 부담이 없습니다. wait for end of frame입니다. 유닛 이벤트 함수의 실행 순서가 다 끝날 때 엄청 여러 가지 있죠. 이 프레임마다 되는 거 다 끝날 때 end of frame이어서 프레임당 맨 마지막에 수행해야 할 일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쓰실 수도 있죠. 역시나 뉴는 캐싱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yield return start coroutine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저는 두 가지 value 02와 value 03을 range 02와 03으로 해서 이렇게 슬라이더로 비주얼적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코루틴 안에서 다른 코루틴을 실행할 때 스타트 코루틴이라 하죠. 이때 코루틴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 코루틴이 끝날 동안을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코루틴이 끝나면 다음 코루틴을 또 돌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간단하게 앞에서 봤듯이 점점 증가하는 거고요. 2초 동안 증가하다가 2가 되면은 2로 정해주고 브레이크를 해서 while문을 빠져나가고 코루틴이 끝나게 되죠. value 03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만 3으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다 끝나면은 모든 코루틴이 끝난다고 프린트를 찍어 볼게요. 1번 누르니까 증가하다가 이거 증가하다가 끝나니까 모든 코루틴이 끝났다고 됐습니다. 자, yield return start 코루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한데요. 보라맵을 한번 봐보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가 끝나면은 캐릭터가 이동을 하고 그 캐릭터가 이동이 끝나면은 빨간색이 놓아지고 그 다음에 턴이 종료되고 그렇게 해서 코루틴으로 이렇게 체인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간결하면서도 유동적으로 순서대로 코루틴을 서로를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용한 테크닉이니까 많이 응용을 하시고요. 제 영상이 캐릭터를 바꿀 수 있는 FSM 만들기 있죠. 코루틴으로 애니메이션의 상태 머신을 했어요. 그래서 iNumerate start에서 while true를 돌려가지고 start 코루틴에서 state의 이름으로 얘가 다 끝나면은 이제 다음 상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yield return 서버 통신하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NK님의 유닛 액션을 응용한 코루틴 리턴 표현하기 부분에 서버 시간 가져오는 부분 참고하면서 했습니다.
유니티 웹 리퀘스트를 사용하려면 using 유니티 엔진의 네트워킹이 사용돼야 되고요. 데이트 타임을 쓰려면은 using 시스템이 사용돼야 합니다. 유니티 웹 리퀘스트에 get 통신을 해가지고 읽어오는 역할을 해주고요. 구글에 get 통신을 하면은 통신을 할 시간 동안 대기를 한 다음에 만약에 그 결과가 성공이 아니라면 yield 브레이크, 여기서 yield 브레이크는 중간에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면은 이 뒷부분부터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은 request에 get response, date라는 response를 가져옵니다. 이 부분은 www.google.co.kr 들어가서 F12를 눌러서 네트워크 들어가서 컨트롤 R 눌러서 www.google.co.kr 있죠. 눌러서 헤더 보면은 리스폰스 헤더가 있는데 여기에 데이트 이 부분이 GMT 영국 그린위치 시간대 기준이라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리스폰스 헤더가 데이트라는 거, 그래서 리스폰스 헤더를 데이트 맞춰주면 되고요. 컨버트 투 데이트 타임 해가지고 그러면 눌러보면은 9시 정확하게 맞춰서 찍혔네요. 이때 여기서 hour, minutes, second, year, month, date 그런 여러가지를 다 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러가지 늘릴 수 있는 함수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둘의 데이트 타임과 데이트 타임을 빼면은 타임 스판이 돼가지고 이걸로 그 둘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포스트 서버에다가 업로드 할 때 필요한 거고 델레트 서버에서 어떤 값을 지우고 싶을 때 그래서 공부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 소스 생성을 포스트, 풋을 수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샌드 웹 리퀘스트를 통해서 서버와 통신할 때도 코르틴이 사용됩니다. wait until입니다. 시스템의 펑크 불 프리디케이트죠. 그래서 매개 변수는 없고 반환 형식이 불리언. 처음에 false다가 true가 될 때까지를 대기를 하는 거예요. 스피드가 0인데 이게 5를 넘으면은 그때 다음 거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키패드 1번 누르고 코르틴을 시작을 해놨다가 스피드가 5를 넘어가는 순간 OK가 다음 걸로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wait while은 이게 처음부터 true여야 돼요. 그래서 true일 동안을 대기하다가 false가 되는 순간 대기를 멈추고 다음 거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드가 5보다 커지면은 다음 거를 실행하게 되겠죠. 키패드 1번 눌러주고 이것이 5보다 커지면은 네,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10이라면은 1번 누르는 순간 바로 OK가 뜨죠. 대기를 안 하죠. 코르틴은 매개 변수를 넘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개 변수하고 매개 변수하고. 하지만 랩나 아웃이나 인 같은 경우는 코르틴 안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스타트 코르틴을 할 때 오버로딩이 돼 있는데 스트링 메서드 네임으로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누머레이터 말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스트링으로 전해지면은 매개 변수의 인자로 들어가는데 매개 변수의 개수가 딱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 쓰고 뒤에는 매개 변수를 넘겨주면 되는데 스트링 버전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의 매개 변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만 될 수가 있고요. 또한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원값을 넣어도 되는데 지금 형식이 일치하지 않죠. 오브젝트로 했다가 인트로 변환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요. 형식을 맞춰줘야겠죠. 또한 오브젝트로 넘길 때 문제는 오브젝트로 변환할 때 박싱을 했다가 여기서 언박싱을 하기 때문에 부하가 더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스트링 같은 경우는 컴파일 시에 이 myco라는 이 스트링이 함수 포인터로서 저장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유의깊게 봐야 될 부분이 우클릭해서 모든 참조 찾기 하면은 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nameof라는 것을 써서 우클릭 모든 참조 찾기 해서 보면은 누가 참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스트링보다는 이런 방식을 더 추천드리고요. 또한 스타트 코르틴을 여러 번 중복으로 호출할 수가 있잖아요. 중복으로 이게 실행 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한 번만 실행 중이 되게 하려면은 먼저 스톱 코르틴을 한 다음에 스트링 버전은 그냥 스트링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스타트 코르틴해서 다시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 번만 돌아가게 돼 있어요. 1번 누르고 또 1번 누르고 또 1번 누르고 또 1번 누르고 또 1번 눌러도 맨 끝에 하나만 나왔죠. 중복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스타트 코르틴에서 iNumerator를 넣는 형식을 멈추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전역 변수로 iNumerator myco라고 쓰고 iNumerator 반환하는 int num과 int num2를 미리 대입을 해놓고 그거를 멈추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절대로 스톱 코르틴이나 스타트 코르틴이나 iNumerator를 넣는 것은 달라요. 이게 둘이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돌던 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작업을 해서 여기와 여기를 맞춰줘야 됩니다. 스탑과 스타트를 할 때요. 또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스톱 all 코르틴을 하면은 이 behavior에 있는 모든 코르틴을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 클래스 안에 있는 코르틴이 돌고 있는 모든 것을 중단합니다. 다른 모노 behavior 클래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해서 돌고 있는 모든 코르틴을 중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이드 스타트 있죠. 그거 대신에 iEnumerator start를 하면은 시작하자마자 코르틴 문을 바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on enable, on disable은 안 되고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on collision enter 2D에도 이건 iEnumerator 바꾸면은 네, 이렇게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무한 반복을 한 다음에 키패드 2번을 누르면은 현재 거를 비활성화 해볼게요. 1번 눌러서 실행 중인 걸 확인하고 2번 눌러서 비활성화 한 다음에는 코르틴이 멈췄습니다. 다시 활성화해도 코르틴이 이미 끝나버렸죠. 호출하는 시점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가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옐드 리턴을 할 때 여기에 양보를 하기 때문인데요. 새로 test2라는 스크립트를 만들고 test2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넣어주고 테스트 객체를 가져온 다음에 스타트 코르틴 테스트에 있는 마이콜을 호출하도록 합니다. 마이콜은 퍼블릭으로 쓰면 됩니다. 자, 여기는 다 지울게요. test2에다가 테스트를 끌어다 놓아주고 플레이를 시키면은 시작하자마자 코르틴이 반복이 되는데 만약에 test2가 비활성화 돼버려요. 그러면 코르틴이 멈춥니다. 마이콜은 지금 여기서 도는 데 비해 양도를 어디에다 하죠? 양도를 호출하는 시점에 여기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test2라는 게임 오브젝트가 비활성화 돼 있으면은 코르틴이 멈춰버려요. 이거 정말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이 비활성화 되는 걸 관리하려면은 자기 본인 클래스에서 스타트 코르틴을 호출하는 게 더 낫습니다. test2에는 test.startMyCall을 하고요. 여기에는 public void start mycall 하면은 스타트 코르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비활성화 안 하고 한다면은 뭐 그냥 써도 되는데 비활성화 된다면은 이런 작업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 매개 변수를 넘기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등 다른 데서 쓸 때는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더불어서 이 클래스를 객체 참조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싱글턴 만들고 static void start myCall 하고 인스트에 있는 start 코르틴. 왜 인스트를 하냐? 객체 모노 behavior에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모노 behavior 컨트롤 클릭해보면은 코르틴이 여기에 있어요. 모노 behavior가 그래서 있어야 코르틴이 돌아가고요. inst.myCall inst.myCall 또한 인스트를 붙여줘야 되고요. 호출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스태틱으로 지금 호출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아까는 여기다가 스태틱을 붙였었죠. 스태틱을 안 붙이고 하는 방법이 그냥 스타트 마이코 하면은 스타트 코르틴 그냥 매개 변수함 넘겨주고 실행을 하면 되겠고 다른 클래스에서는 test.inst.start 마이코 하면은 아까보다 더 간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NK님이 이 영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코르틴의 콜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매개 변수로 액션을 만들고요. 그러면 매개 변수 넘길 때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넘 액션에다가 매개 변수 넘겨지면은 여기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프린트 찍는 거예요. 누르면은 1초 뒤에 랜덤한 값 1에서 10 사이에 랜덤한 값이 나왔네요. 참고로 액션을 쓸 때는 using system 써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전역 변수에다가 해놓고 전역 변수의 값을 변경하는 방법도 할 수가 있겠고요. 대입이 끝나면은 여기서 프린트를 찍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간단한 딜레이 있죠. 간단하게 0.5초 딜레이 있는 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인보크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인보크는 string method name 두 번째 인자로 float time 딜레이 타임이 넣어지고요. 이렇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0.5초 대기 후에 이게 호출이 돼요. 그리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스트링으로 바로 하는 것보다 네임오브를 써가지고 우클릭 참조 찾기 할 때 여기서 호출했구나 알 수가 있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추천을 드리고요. 인보크 리피팅은 이거를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건데요. 메서드 네임, 타임, 그리고 리피트 레이트 0.5초 이후부터 이거를 출력한 다음에 1초 간격으로 계속 이거를 출력합니다. 네, 그렇게 나왔고요. 캔슬 인보크 같은 경우는 인보크 중일 때 멈춰버리는 역할입니다. 캔슬 인보크에 매개 변수가 없으면은 이 스크립트에 있는 모든 인보크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인보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개 변수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매개 변수 없는 거에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간단한 딜레이 같은 경우는 저는 사용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어택어블을 먼저 true로 만들고 어택어블이 true이면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false로 만든 다음에 1초 뒤에 다시 어택 딜레이가 돼서 true로 만드는 거. 그래서 누르고 기다리다가 1초 뒤에 다시 true 다시 누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코르틴은 굉장히 유용하니까 이해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